커피 주셨네. 몰랐네. 자, 한 2주니까 거의 한 반 달 만에 보는 거 같네. 반 달. 14일이니까요. 자, 오늘부터 뭐 들어갑니까? 그러면, 집중 케어 4주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합격 예상 문제집 40페이지 딱 펴놓고, 이제 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어려운 주제들 이렇게 골라서 한번 좀 문제 좀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딱 하면 앞부분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총론하고 경제론 중에 당연히 경제론에 신경을 좀 써야겠죠. 총론은 웬만하면 필수 한 번만 읽어보면 되니까. 자, 40페이지에 보면 일단 요게 뭐 문제예요? 요것도 한 번씩 풀었어. 빠르게 다시 한번 다 볼 거예요. 자, 일단 증가함수 구분하는 거죠. 증가함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뭐 먼저 떠올라야 돼요? 일단 가격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가격의 변화. 근데 가격의 변화 중에 여기는 시장이 해당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당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다. 해당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다. 요놈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다는 거. 기억난다, 기억 안 난다? 기억나. 그리고 또 봐.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수요의 증가를 찾아, 수요의 증가. 그럼 일단 습관적으로 아파트 시장이니까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다. 요 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그리고 항상 수요의 증가 감소를 따질 때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게 뭐다? 왜 웃어? 요새 즐겁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죽겠어. 날 더워서. 자, 그 다음에 항상 대체제. 간만에 강의 들으니까 겁나게 좋아하네. 겁나게. 저번 주 다 쉬었죠? 뭐 한 과목 없죠? 일사는. 다른 학원은 뭐 보강도 하고 그랬는데 일사는 원장님 스타일이 보강 입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쉴 때는 다 쉬다고. 특징이에요. 일사는 특징이에요. 뭐 하다가 말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실수하는 게 이제 대체제 보완제.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대체제는 항상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보완제는 치킨과 맥주, 치맥 둘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대체제, 보완제 딱 나오면 항상 여기다가 부동산 딱 해놓고 둘 중에 어떤 게 선택되느냐, 같이 선택되느냐. 자, 그런데 보완제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제를 선택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도 선택하면 안 돼? 치킨과 맥주니까 부동산도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대체제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 선택 안 한 거죠. 그러면 대체 관계에서는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요 놈을 선택했다라고 추정해야죠. 그러면 해당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요 놈이 정답이지. 3번. 자, 그리고 얘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내용이야. 우리 시험 28회인가 29회인가인데 얘는 그냥 바이블이야, 바이블. 항상 수요의 증가 감소를 찾는 문제니까 가격의 변화는 삭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보이면 안 돼요. 항상 수요의 변화니까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건축, 생산, 건설 이런 게 나오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는 하나가 더 있죠, 논점이. 자,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를 찾으라 했으니까 이거 정답. 인구 감소, 소비 감소, 아파트 선호 감소, 소비 감소. 자, 보완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보완제 선택해야죠. 그럼 뭐도 선택? 아파트도 선택해야죠.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도 증가. 자, 그리고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대체주택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뭐 선택해야 돼요? 아파트 선택해야죠. 수요 증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해지면 바로 나와. 일반적으로 대체 관계가 더 많이 나오니까 대체 관계는 비슷한 재화니까 하나를 선택한다. 대체 주택 가격이 상승했군요. 그러면 너를 선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선택했다라고 추정. 아파트 수요 증가.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보완제 선택해야지. 그럼 항상 보완제는 치킨과 맥주 같이 선택하는 거니까 아파트도 선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41페이지 3번.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세요. 여기는 함정이 없어요. 함정.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지. 자, 대출금리가 하락했습니다. 땡큐! 수요 증가. 소득이 늘었어요. 땡큐! 수요 증가. 세율이 인상했습니다. 노 땡큐죠.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노 땡큐. 소비 감소.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투자가 떠올라야죠. 투자.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투자 수요가 증가. 세게. 자, 그 다음에 04번 통과. 옛날 문제다. 자, 05번은 아예 그래프 그림을 줬죠. 그래프 그림.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 그림이 D0에서 D1이니까 수요 곡선이, 자, 봐봐. 수요 곡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좌하로 이동했다 이렇게 설명도 한다고, 출제자에 따라. 근데 우리는 항상 뭐만 따지자고? 좌우로만 따지자고. 좌우, 좌하, 뭐 상, 우상 이런 거 나오면 상하를 딱 지우고 항상 좌측이냐 우측이냐만 따져주는 거죠. 얘는 그냥 좌우로만 따지면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 자, 주택거래 규제 강화, 수요 감소.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소비 감소. 대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소비 감소. 자, 오피스텔 빌라야. 오피스텔 빌라. 이렇게. 그럼 얘들이 뭐 대체 관계인가요? 보완 관계인가요? 봤더니 오피스텔은 대체 관계라고 이렇게 출제자가 줬고, 단서가. 그리고 빌라는 보완 관계라고 출제자가 이렇게 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대체 관계, 보완 관계가 핵심이라고. 그럼 지금 얘가 주택이죠. 주택 해봅시다. 지금 대상 주택. 자,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너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놈 선택해야지. 요놈. 그러니까 요놈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빌라의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보완제라고 돼 있으니까 같이 치킨과 맥주처럼 너도 감소해야죠. 근데 뭘 찾으라고 돼 있어요? 소비 감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놈을 찍어줘야죠. 그러니까 뭐가 끼니까 어려워. 대체관계, 보완관계가 끼면 어려워진다니까. 대체관계, 보완관계, 대체관계, 보완관계, 대체관계, 보완관계. 그러니까 항상 대체관계 A, B, C, D가 대체관계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만 선택한다고. 그래서 출제자가 D의 소비가 느나요 주나요? 그러면 A의, 자 맞춰봐, A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D의 소비는 늘어야지. A의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소비를 안 할 테니까 D는 소비가 늡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C의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면 얘는 선택해, 선택 안 해? 선택 안 해야지. 왜? 이미 선택해버렸잖아. C를.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소비 감소. 이런 식이라고. 이런 식. 보완관계는 항상 가치 선택이야. 가치 선택. 잘 봐봐. 자, 이거 봐요. 보완자, 이게 느낌이 이런 거야. 보완자는 항상 치킨과 맥주 가치 선택인데,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어. 보완제 선택 안 선택? 선택. 그럼 가치 선택.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선택 안 선택? 안 선택. 가격이 상승한 대체주택을 안 선택. 그럼 네 선택이지. 요거 자꾸 해줘야 된다고. 선택이 수요가 느는 거니까.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어요. 너 선택. 그러면 치킨과 맥주처럼 가치 선택.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너 안 선택. 대체주택은 항상 하나만 선택하는 거니까 저놈만 선택. 그래서 이것만 좀 잘 해달라는 거지, 이것만. 나올 때 됐다. 그 다음에 06번은 볼 필요 없어. 06번이 작년 기출이야. 그러니까 06번 올해 안 나와. 07번. 자,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 그냥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오히려 쉬워. 왜? 왜 함정이 그렇게 많이 안 넣어? 이게 낯서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해봅시다.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돼. 나중에 중요한 거죠. 나중에. 그리고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 그럼 공급 항상 뭘로 생각하라고? 뭘로? 원가.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어요. 원가 상승. 노 땡큐. 공급 감소. 주택 건설업체 수가 늘었어요. 건설업체 수가 늘었어. 그럼 뭐가 는다? 건설이 는다. 증가. 자, 건설에 들어가는 토지 가격 상승, 원가 상승, 공급 감소. 자, 보조금의 확대, 땡큐. 공급 증가. 원가 절감, 땡큐. 공급 증가. 그러니까 증가. 세 개 이렇게 되겠네요. 세 개. 자, 이렇게 박스 형태로 문제를 주거나 가끔씩은 43페이지에 9번처럼 문제를 줄 때가 있다. 9번처럼. 이게 뭐예요? 횡처리 하는 거죠. 횡처리. 그리고 공급이 느니 쭈니 이런 걸 그냥 지문 하나씩 물어보는 거죠. 자, 건설 노동자 임금. 그러면 원가 상승. 공급자는 노 땡큐. 공급 감소. 그 다음에 2번 간만에 나왔네. 용도적 공급을 4글자로 고치는 거야. 용도적 공급. 용도 땡땡. 용도적 공급. 용도 땡땡.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을 용도적 공급 또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 막 필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또 기억이 안 나구만.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 중개사의 부동산학은 그렇죠. 뭔가 내용을 많이 알고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2주만 지나도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러니까 빨리 기억력을 되살리는 게 핵심이에요. 시험장에서.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 항상 이거 나가면 논점이 수고가. 용도 변경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거 하나 더 보죠. 노동자 임금,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 그럼 뭐라고 보냐 이게? 길잖아. 뭐라고 하래? 원가 하락이지. 원가. 공급은 다 원가. 원가가 하락하네요. 땡큐. 공급 증가. 자, 요거 한번 봐요. 요거 봐봐. 야, 이거 난리나. 진짜 간단한 지문인데 아주 그냥 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원가가 상승했죠. 원가가 상승했으니까 공급은 감소합니다. 이러면 아주 쉬운데, 여기에 뭐가 꼈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뭔 소리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항상 객관식 시험에서 뭔가가 변하지 않는데, 객관식 시험인데 지문에서 뭔가가 변하지 않는데, 그럼 연구할 거야? 변화도 않는 걸 연구할 거야? 연구 안 할 거야?
그래, 그냥 주택가격이 안 변했대. 그냥 안 변했는데 뭘 연구해. 그냥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은 감소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 이게 뭐랑 똑같냐? 그럼 봐. 자, 내가 중개 서비스를 해. 중개 서비스. 근데 임대료가 겁나게 올랐어. 중개사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그럼 뭐가 올라? 비용이 올라가지고 원가가 중개 사무실을 공장처럼 생각하면 중개 사무실에 임대료가 올라가면 원가가 중개 서비스 공급의 원가가 올라가. 원가가. 그런데 같이 중개 수수료도 같이 올라가면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안 되지. 문제가 아니 원가가 올라가는데 재화의 가격도 올라가. 뭐 문제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문제는 원가는 상승하는데 뭐가 안 오르니까 문제야. 가격은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인 거라고. 가격은 그대로. 모든 재화의 물가는 올라가는데 누구 소득만 안 올라가. 내 소득만 안 올라가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모든 원가가 다 올라가는데 판매 가격만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핵심은 변하지 않는데 뭘 고려해? 읽는다, 읽지 않는다? 읽지 마라. 이거야. 읽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속도 괜찮아져. 47페이지. 47페이지. 이제 균형이 변하지. 조금 전에 봤던 게 증가 감소고 균형이 변하지. 균형이 변화. 자, 균형이 변화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크다면 작다면 이거라도 하자. 못 하시는 분은 균형이 변화. 자, 1번. 자, 1번, 2번은 그냥 기본 형태죠. 수요가 감소합니다. 내용이죠.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감 하락. 뭘 보고 바로 X쳐? 출제자가 항상 수요가 감소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라고 나와야지. 예? 그렇죠? 자,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증 바빠 죽겠는데 공증 받아갖고 와. 기분 하락. 가격은 하락이야. 거래량은 증가지. 이거 보면서 거래량은 증가지. 여기도 거래량 감소, 거래량 증가. 그러니까 가격만 신경 써달라 그랬지. 가격만. 공급의 증가니까 기분 하락.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확실한 게 하나는 있다고. 확실한 게. 항상 뭐가 확실해? 거래량이 확실하다고. 거래량이. 이제 한다고. 이제 크다면 작다면 했잖아. 거래량을 확실해. 거래량. 소비자들은 거래를 늘려. 응? 공급도 증가니까 공급자들도 거래를 늘려. 그럼 거래량은 무조건 느는 거지. 소비자도 거래를 늘리고 공급자도 거래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야. 그래서 한쪽이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으면 반대편은 그냥 알 수 없다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습관처럼. 증거를 대봐라.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이 증가하면 공증, 기분 하락이니까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소득이 늘었어. 소득이 늘었으니까 수요가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지우고. 일단 정답은 옳은 거 찾네. 정답은 3번이야. 3번. 정답은 3번 찾았어. 자, 이거 한번 봐. 이거. 자, 이런 걸 못 한다고. 이런 걸 주의. 거기에 주의라고 적어져 있을 거야, 책에. 근데 봐봐. 필기 뭐 돼 있는데, 필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뭔가 쏙 이해가 돼. 필기한 게 이해가 돼.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적어졌어. 안 되지. 뭘 적어놓긴 했는데. 왜 했다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됐어요, 그럼. 자, 이런 게 이제 문제라면. 자, 봐요. 이제 4번이 쉬운 지문이야. 잘 봐요. 지금까지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 감소를 물었죠. 그런데 뭘 물었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분석해요? 어떻게 분석해야 돼? 항상 균형의 변화는 뭐가 변해야 시장이 변하는 거야. 균형은 시장이야. 균형의 변화는 시장이 변화야. 시장이 변하려면 반드시 어떤 사건이 터져야 돼요.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 아니,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한다며. 그러니까 정확히는 소득이 늘어요. 그러면 수요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찾는 거라고. 또 봐요.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공감, 기분 업이지. 그리고 공감이니까 거래량은 감소해야죠. 감소. 이거 01번 정도는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2번을 봐요. 02번. 자, 요게 난이도 상급이라겠어. 난이도 상급.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그러면 가격이 상승이야.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수요가 늘거나 공급은 감소하는 일이 터져야죠. 공감, 기분업, 수요의 증가, 가격 상승. 요 두 가지 사건이 터져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항상 어려운 게 뭐냐?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해. 자주 풀다 보면 문제가 뭐니 그러면 이들 중에 누가 공급에 영향을 주고 이들 중에 누가 소비에 영향을 줍니까? 이거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잘하기로 했다. 그냥 대충 하기로 했다. 이거 어떻게 잘하냐고. 항상 공급이 먼저 찾는다. 공급은 항상 건설, 생산, 건축 이런 표현이 꼭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봤더니 건설 이들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공급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요 수요예요. 요렇게만 해주시면 된다. 요렇게만. 자, 그럼 해봅시다. 자, 노동자의 임금 상승, 원가 상승, 공급 감소. 건설업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건설에 들어가는 토지 가격, 원가 상승, 공급 감소. 그 다음에 자, 대체주택이 나왔어. 대체주택은 머릿속에 하나. 이것도 빨리빨리 안 되니까 대에 나오면 한 대야, 두 대야. 한 대. 대체주택에 대한 소비가 줄었네. 이놈 선택 안 했네. 이놈 선택해야지. 수요 증가. 소득의 증가, 수요 증가. 선호도 감소, 수요 감소. 자,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 요 놈을 찾던가. 공급의 감소, 요 놈을 찾던가. 그럼 세 개인가요? 세 개? 여기가 하나 더 있군요. 네 개.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어떤 게 논점이라고 그랬어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니까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딱 적어 놓는다고. 그런데 항상 문제가 저게 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냐, 공급자에 영향을 줄 것이냐, 요게 핵심이라고. 공급에는 항상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 건설, 생산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건설. 그러니까 건설 애들은 공급이야. 공급.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하던 대로 해주면 된다고. 근데 항상 꼭 뭐가 있어. 이놈의 대체주택, 보완주택이 맨날 있단 말이에요. 대체주 보완제가. 항상 대체제는 하나를 선택한다. 대체는 하나를 선택한다. 보완하면 치킨, 맥주 2개 선택한다. 근데 대체주택의 소비 감소니까 선택 안 했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소비는 는다.
잘 따라오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이게 작년 37회 변형한 거야. 37회. 이거 아주 그냥 어려웠다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아는 게 나왔어. 크다면, 작다면. 그럼 항상 암기 코드가 큰 쪽이 시장을 결정한다. 이쪽이 큰 쪽, 이쪽이 큰 쪽이죠? 앞이 작다면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네 가지 규칙을 찾을 때 뭐가 쉬워? 네 가지 규칙. 가격이야, 거래량이야. 가격이야, 거래량이야.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감소합니다. 나머지는 다 증가군요.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항상 거래량이 파가기가 빠르니까. 근데 가격이 하락한다고 돼 있으니까 수요의 감소, 가격 하락. 공급의 감소, 공감, 가격 상승. 요놈이 정답이에요. 요놈이. 자, 미스터 국처럼 이렇게 풀어야 된다. 미스터 국처럼. 자, 다시 봐. 크다면 작다면이니까 이쪽이 큰 쪽이니까 시장을 결정하고, 여기는 주어가 작다면이니까 이쪽이 시장을 결정해. 그런데 이들 중에 가격을 하락시키고 거래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거래량이 쉽지. 이거 보고 그냥 찾으면 되지. 감소한다, 거래량 감소한다. 이렇게 해놓고 가격을 하락시키네. 그러니까 2번이구나. 수요 감소 2번이구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 오른쪽에 탄력성 간다. 탄력성은 몇 문제 나온다 했어요? 자, 이제 숨 좀 쉬면서 강의 들어가게. 일단 벌써 논점 2개 있어. 경제론에서는 4가지가 나온다. 기본 개념 안 했어요? 그럼 뭐 했어요? 증가, 감소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균형의 변화 있어. 균형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이 탄력성이죠. 이가 탄력성은 종합 문제 하나. 자, 그럼 봅시다. 01번. 뭐가 보여야 됩니까? 그러면 자, 이런 건 이제 습관적으로 바로 보여야 돼.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앞에서부터 읽으니까. 그러면 비탄력이니까 항상 양의 변화는 작다. 대부분 이런 식이라니까. 이런 것만 찾으면. 탄력, 비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이런 거. 그럼 나머지 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뒤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읽잖아. 앞에서부터. 탄력성은 뭔가 이렇게 사건을 줘. 이렇게 사건을 줘. 사건을 줘. 그럼 우리는 뒤에서 이제 또 뭐만 해주면 돼? 2번은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해주면 되지.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탄력성 0이다. 양의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 탄력적이다 했으니까 뒤쪽은 양의 변화가 많다. 양의 변화가 많다. 1번 문제가 참 별것도 아닌데 속도를 올려야 돼. 속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알아도 천천히 너무 푼다. 이게 뭐예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 그런데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할 시기가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3분의 1은 빼고 제 분들은 받아들여야 돼. 예전처럼 빠르게 읽지도 못하고 예전처럼 센스도 있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는 거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찾도록 연습을 좀 해줘요.
그 연습이 뭡니까?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뒤에 양의 변화가 많다 찾고,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뒤에 양의 변화가 적다 찾고,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러면 양의 변화가 없다 찾고, 항상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뒤쪽이 탄력이니 비탄력이니, 탄력이니 비탄력이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볼래요? 2번 봐봐. 2번 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요거 자 주의. 자 빨리 OX 해봐요. OX. 이것도 정말 간만에 보는 거죠. 이제는 죽으나 사나 막 문제 많이 풀 거야. 이제 죽으나 사나. 뭐가 좀 보입니까? 이 정의 문제야. 정의 문제. 자, 탄력성은 우리가 공식을 자주 하지 않지만 분수 형태야. 정확히 말하면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탄력성은 양의 변화율을 측정하고 이렇게 가격의 변화로 나눈 거라고.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 이렇게 읽든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 그런데 여기 보지. 뭐뭐에 대한. 그럼 제가 항상 뭐라고 강의를 했습니까? 이제 다 잊었어. 딱 보고. 자, 내가 항상 이 문제 나오면 이거 OX 하세요 하면서 힌트 따다닥딱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기억나지? 항상 이 문제 나와요. 그러면 따다닥딱 대한민국이잖아. 뭐뭐에 대한 이렇게 나온다고. 뭐뭐에 대한. 읽는다 읽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주어도 아니고 서술어도 아니니까. 그래서 주어 탄력성은 서술어 가격의 변화율을 측정한 거야. 가격의 변화율을 측정한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맨날 한 게 양의 변화율인데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 한다고. 다시 글을 쭉 읽다가 따다닥딱 그죠? 뭐뭐에 대하냐. 뭐뭐에 대한. 이걸 한 번도 안 바뀌어. 읽지 않는다. 그리고 주어 탄력성은 서술어 양의 변화율을 측정해야 돼. 양의 변화율.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죠. 요놈과 요놈이 뒤바뀌어 있는 거야. 대충. 그 다음에 2번. 이런 거 바로 보이잖아. 이런 게 보여야 돼,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 뭡니까? 탄력적이 뭡니까? 탄력적이 뭡니까? 이렇게. 이게 둘은 양의 변화가 많아야죠. 양의 변화율이 많다고 돼야지. 탄력이니까. 그리고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이 보는 순간 틀렸지. 양의 변화율이 많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뭘 X를 쳐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공급곡선이 수평선입니다. 이건 우리가 암기하고 있죠. 완전 탄력적이네요. 이거 맞죠? 요놈이 정답. 자, 완전 비탄력이면 양의 변화가 없다죠. 양이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완전 탄력이죠. 완전 탄력. 자, 그 다음에 03번. 자, 03번. 이제 잘 봐봐. 자, 잡아. 탄력성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요령 첫 번째. 항상 이런 게 보인다고. 탄력적이 뭡니까? 완전 비탄력이 뭡니까? 탄력이 뭡니까? 비탄력이 뭡니까? 이건 익숙하죠? 요게 아니면 99%가 뭐니? 그러면 다 이제 뒤쪽이야. 뒤쪽이 뭐니? 봐봐. 논점이 안 보여. 우리가 논점이 보이는 건 항상 이거라고. 탄력이 뭐니? 양의 변화가 많다. 비탄력이 뭐니? 양의 변화가 적다. 이건 눈에 잘 보여. 근데 여기 딱 봤더니 뭐야?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뭘 준 거야? 어떤 사건을 준 거야.
그러면 수요의 증가 감소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수요가 느니 쭈니 구별했듯이 탄력성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탄력이 커지니 작아지니 또는 탄력적이니 비탄력적이니 요거 찾는 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쉽지. 논점이 대충 확률은 몇 대매 탄력이냐 비탄력. 반반이잖아. 반반. 그래서 대체제의 자, 요건 뭐 쉬우니까. 자, 이번 봅시다. 미세한 가격 변화의 양이 무한히 크게 변하네. 그럼 완전 탄력 이렇게. 자,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 요게 측정 기간이죠. 측정 기간. 수요의 측정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양의 변화는 많아진다. 탄력성은 그게 봐. 탄력성이 커지니 작아지니 탄력성이 커지니 작아지니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은 커지는 거죠. 양의 변화는 많아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봐봐. 우리가 암기 안 한 거야. 용도가 다양하대. 탄력이니 비탄력이니 묻는 것이다라는 게 논점이 찾아지면 이제 찍을 수 있는 거야. 사건을 두고 탄력이니 비탄력이니 찍으라는 거야. 그럼 찍어봐. 용도가 다양합니다. 뭔지 몰라도 탄력, 비탄력 둘 중에 뭘 찍을 거야? 탄력이야. 왜? 좋은 내용이잖아. 그럼 탄력이야. 좋은 내용이야. 탄력이야. 왜요? 탄력은 양의 변화가 많죠. 양의 변화가. 자, 기분 좋을 때 소비를 많이 해. 기분 나쁠 때 이건 아닐 수도 있겠네. 그렇죠. 우리가 보복 소비라는 것도 있으니까. 보복 소비라는 거. 일반적으로 환경이 유리할 때 소비량이 늘고 환경이 유리할 때 공급량도 늘은 거죠. 뭔지 몰라도 이게 나쁜 것 같지는 않잖아. 용도가 다양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탄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 연구 안 해도 돼. 요거 연구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8번 하나 더 봅시다. 8번 하나 봐요. 자, 여러분들 봐봐. 뭔가 다양하게 적어져 있어. 다양하게. 해봅시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주고 단기에서 장기로 그러면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 근데 이 단기 장기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기간? 소비자들의 행동을 측정하는 기간.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기간이에요. 항상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은 커집니다. 이렇게. 자, 요거 봐봐. 요거.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됩니다. 이게 뭔가 제한이 강화된다고 돼 있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탄력적이 된다. 그럴 것 같아. 이러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집니다. 안 좋은 거잖아. 그럼 탄력이니 비탄력이니 그러면 비탄력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야. 이거 봐봐. 이거 봐.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요 기간이랑은 다른 거야. 항상 단기, 장기,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은 뭐에 대한 기간이에요?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기간이야.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기간이 짧으면 양의 변화가 적은 비탄력이고 장기면 양의 변화가 많은 탄력이고. 여기 뭐라고 있어요? 건축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야, 건축해서 공급하는 기간. 공급자에게는 공급 기간이 짧은 게 유리야? 공급 기간이 긴 게 유리야? 짧은 게 유리하지. 빨리 내다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 기간이 짧습니다. 이게 유리지. 그럼 뒤쪽은 탄력이라고 돼 있어야지. 요놈이 틀린 거지. 요놈이. 유리하면 탄력이라고 돼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그냥 맞겠지 그냥. 요거 연구금지. 이게 요런 게 많아요. 자,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전부 다 아는 지문만 있습니까? 모르는 지문이 한
두 개 정도는 꼭 있나요? 그러면 꼭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연구하지 말라 그랬지. 뭐만 확인해. 이 출제자가 이걸 물어본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왜 요거에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잖아요. 그럼 그냥 맞다 해 그냥. 객관식에서는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정답을 찾았어야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어디니? 51페이지. 51페이지. 자, 여기는 탄력성의 응용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탄력성의 응용. 탄력성의 응용은 요새 잘 안 나오고 내용도 어렵다. 그래서 딱 하나. 보입니까? 대표 문제 1번, 2번만 딱 체크되어 있죠? 1번, 2번만.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머릿속에 균형의 변화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근데 아하, 뭐가 앞에 껴 있어. 자, 올해 평가자 시험에서 얘가 나왔어. 올해 평가 시험은 경제론에서 딱 한 문제 나와. 딱 한 문제. 근데 요게 나왔어요. 요게.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늡니다. 근데 앞에 극단의 탄력성이 오면 비정상적인 시장, 연상 코드는 완전 탄력 두 글자 나오면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이면 세 글자 뭐가 불변이야? 거래량이 불변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얘는 하나 더 봐야지. 얘 뒤에 거래량은 맞았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요. 그냥 요놈은 틀렸고 요놈은 맞았지. 요놈은 틀렸고. 다시 봐. 뭔지 모르지만 극단의 시장이야. 그럼 어디부터 확인하니? 완전 탄력이면 두 글자 가격이 불변이야. 여기서 틀렸잖아. 끝. 얘는 끝. 틀린 지문이니까 끝. 그런데 이 지문이 나오면 완전 비탄력 세 글자. 그럼 뭐부터 봐야지? 거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았어. 그러면 하나를 더 봐야지. 여기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수요의 증가, 가격 상승. 딱 요 두 개만 연구해. 두 개만 연습해. 연습. 연습한다. 연습한다. 자, 그 다음에 경제론 계산 문제. 경제론 계산 문제. 이건 어디에 있는 거니? 그러면 익힘장이죠, 익힘장. 자,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계산 문제 하나씩 영상 올릴게요. 방학 때 올리려고 그랬더니 날이 너무 더워갖고 컴퓨터가 안 돌아. 컴퓨터가 안 돌아. 야, 뭔 핑계를 그런 거지같이 하니. 진짜야, 진짜. 와, 이게 영상을 딱 틀라고. 제 방이 저기 북쪽이 있어요. 우리 집이 동쪽인데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서쪽. 그래서 강의 끝나고 밥 먹고 한 6시 반이나 7시나 딱 앉아서 영상을 딱 틀라 그러면 햇볕이 있죠. 햇볕이. 그 순간 됐다 하고. 자, 일단 여기 합격 예상 문제집의 문제를 계산 문제는 그걸 먼저 보는 것보다는 필수서에 있는 익힘장에 있는 예제 넣어놨잖아요. 이걸 먼저 봐. 그리고 합격 예상 문제가 내가 준비한 이 형태냐 이 형태가 아니냐를 구분해야 돼. 이 형태냐 이 형태가 아니냐. 얘는 제일 쉬운 거죠. 뭐만 쳐. 이게 머릿속에 수요 함수가 변하고 있구나. 이것만 딱 머릿속에 넣어. 수요 함수가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공식은 항상 공급량과 소비량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수식만 세워. 수식만. 공급량은 2P고 최초의 소비 함수는 900 마이너스 P. 그런데 공급량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뀌었어? 수요량이 바뀌었지. 수요 함수에 의해서 수요량이 바뀌었지. 그래서 1500 마이너스 P 이렇게.
그리고 P를 구한 다음에 Q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 Q는 그렇죠. 변하지 않는 함수에 집어넣는다. 딱 요 정도만 자꾸 연습해. 그리고 이거 두세 번 하다 보면 풀겠지 이제. 항상 수식을 세우는 게 중에 이 P는 900-P, 이 P는 1500-P.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함수에다 넣어서 Q를 산정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느낌을 한번 봐. 소비량이 늘었다 줄었다. 소비량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지. 그러니까 대충 수요 증가라고 해줘야 돼. 수요 증가. 항상 함수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야. 함수가 곡선을 뜻하는 수식이니까 수요 함수가 변했다는 건 곡선 자체가 변했다는 거야. 그런데 소비가 늘었잖아.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또는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이놈은 차일 수 있지. 야, 소비가 는 것 같다. 수요 증가.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상승해야 되고 거래량은 증가해야 되고.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최소한 2번, 5번을 찍어야 된다. 2번, 5번을 찍어야 된다. 됐어? 지금 제가 우리가 오늘부터 집중 케어라고 했죠. 집중 케어. 뭐가 차이가 있어? 옛날에는 계산을 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머릿속에 뭔가 나와야 돼. 요거요. 이 P는 900-P 수식 하나. 이 P는 1500-P 수식 하나. 딱 이거 풀면 돼요. 머릿속에 딱 그거 자꾸 해봐야 돼. 자꾸. 그리고 이게 뭘 뜻합니까? 소비가 바뀌었어. 수요 증가를 뜻하는 거야. 수요 증가. 그럼 뭐가 바뀌어? 가격이 바뀌고 거래량이 바뀌지. 근데 그 가격이 얼마 바뀌고 그 거래량이 얼마 바뀌느냐? 요거 계산하라는 거야. 근데 최소한 계산을 못 하더라도 수요 증가니까 가격은 올라야 되고 거래량은 늘어야 됩니다. 이런 게 귀에 들어와야 된다. 자, 그리고 탄력성의 2번은 이제 해봐야 돼. 자꾸 해봐야 돼, 이거. 자꾸 해봐야 돼. 자, 뭐부터 합니까? 끊는 것부터 연습해야 돼. 끊는 거. 항상 세 가지 사건이 나와. 세 가지 사건.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할 때라고 하는데, 자, 요령이 10% 말하면 배고파, 배 안 고파? 배고파. 그러니까 그래도 정신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치를 좀 빼고 읽어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수치 빼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의 소비는 줄고요. 오피스텔의 소비는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야. 내가 밑줄 찍어 봐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의 소비량이 감소했어요. 요거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 진짜 자연스러워요? 진짜 자연스러워?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의 소비 줄였어. 이거밖에 더 되냐고. 이걸 우리는 유식한 용어로 무슨 법칙? 자, 이거 나오면 이제 헷갈려, 그럼. 시험에는 몰라도 되지만 일단 수요의 법칙이잖아. 가격이 상승하며 소비는 줄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에 뭐만 붙어 있어? 수치만 붙어 있다라는 거야. 수치만.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집중 케어하고 있잖아. 이제 조금 보는 눈을. 가격이 상승하니까, 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아파트의 소비는 줄어야지.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 그런데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오피스텔의 소비가 늘었어. 그럼 이건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아는 건 아파트 가격뿐이니까. 그게 이런 거라고, 이런 게. 일단 수치를 딱 빼고 읽었더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아파트의 소비는 줄었어. 그런데 뭔가 오피스텔의 소비량도 늘었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대체재, 보완재 문제가 결합되어 있구나.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탄력성을 찾아라. 이제 탄력성. 그러면 항상 탄력성은 뭐의 변화를 찾아? 양의 변화. 그러니까 5%야. 근데 감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 해줘야지. 여기는 8% 늘었어요. 그러니까 8% 플러스 이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뭘로 나눠준다? 가격 10% 상승. 10% 상승이니까 10% 플러스 10% 플러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0.5 그리고 이게 가격이니 교차 탄력성이니 그러면 아파트 재화가 똑같네. 그러면 기본형이지. 기본형. 기본형이면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 항상 절대값을 씌우니까 플러스로 제시된다고. 플러스로.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0.8. 그런데 여기 봤더니 오피스텔 아파트 재화가 다르군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지.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0.8이야.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은 0.50. 근데 이 0.5가 탄력이니 비탄력이니 묻는 거잖아. 0.5는 절반이야. 0.5는 절반이야. 5배야. 절반. 양의 변화가 절반. 적다라는 뜻이죠. 비탄력인 거죠. 기본적으로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야. 1보다 작으면. 그리고 아파트 오피스텔의 관계 모르면 그냥 뭐 찍으라고? 대체제.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항상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대체제 보완 관계를 측정하는 거니까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 나온다. 그러면 플러스니까 크다. 대체 관계. 이렇게 도를 봐라. 한 문제 더 하고 싶은데 안 했던 거 한 문제 더 하려니까 욕 먹을 것 같네. 자, 10분 쉬겠습니다.